필이 다른 감성 맛집. 달린 라디오는 달라, 필이 달라. 뭐 조금은 낯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편안한 음악으로 월요일 오후를 저녁 시간을 저희가 차분하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필이 다른 바리스타 필 로스팅 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날씨 진짜 좋았잖아요. 아, 네. 이런 날 혹시 어떤 음악을 즐겨 드십니까? 아, 이거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게 되게 네. 제가 너무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음악 장르도 잘 안 가리고 아무거나 듣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음악 저런 음악 가리지 않는군요. 네네네네네. 네네. 아, 때마다 달라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오페라를 저희에게 소개를 네네네네.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잠깐 출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밖에 저희 제작진이 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페라 음악이 나가는 순간, 야, 그 음악을 진짜로 늘 그 영상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늘 한 번씩 예, 봅니다. 그게 확인이 돼서 오히려 저희 제작진이 또 놀랐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방송 끝나고 나서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음악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저기 정태춘 박은옥의 신보가 나왔어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예, 예. 집중호우 사이라는 앨범이고요.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5월 2일 날 발매됐거든요. 예. 가수 정태춘의 앨범은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요? 네네. 예, 정태춘, 박은옥. 이 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음반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거의 절필선언을 예. 했죠. 예, 예. 네. 뭐, 한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아치의 노래라는 영화도 나왔거든요. 요 그 평전 같은 영화인데 네. 여기서 새 앨범은 못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예, 영화 예. 속에서도.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노래를 만들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기존의 노래들을 뭐 이렇게 부른 적은 있으나 네. 새 앨범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보니까 모국어에 진 빚을 갚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인상적인 말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정태춘 씨가 음악 활동을 멈춘 거, 노래를 더 이상 그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예. 대중들하고 자기가 대중 가수인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 자기는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만들 동력 자체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히트곡이 있는 가수들이라면 참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한번 좋았던 노래를 계속 들려달라고 하고 새 곡에 대해서는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새 말을 내놨는데 네. 안 받아들여지는 과거처럼 안 받아들여지는 예전 같지 않다. 그거 옛날 노래 들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느낌들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하는 게 버거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반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정태춘, 박은옥 하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가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떠나가는 배라든지 떠나가는 배. 아, 뭐 네. 그 시기에 나왔던 노래들을 지금도 듣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저의 앨범에 오늘은 저기 들려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떠나가는 배 후속이라고 할 만한 배가 나오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태춘 씨가 모국어의 진 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 이런 분야는 이런 그 표현은 뭐 한 분야의 어떤 대가나 아니면 뭐 장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했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과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대중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고 대중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내 예술 활동 계속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대중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가 예술가로서 해야 될 역할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 모국어의 진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면 모국어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 모국어가 더 윤택해지는 것, 모국어가 더 풍성해지는 것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모국어에 대한
빚을 갚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영역을 도전하지 않고 모국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술가라면 특히 언어를 다루는 예술가라면 모국어의 경계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태춘 씨가 좋은 시인이자 가수이고 뭐 음유시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요. 정태춘 가수의 이 가사들은 그거 뭐 가사 하나하나가 다 시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시집을 내시기도 했고요. 두 번이나. 아니 그런데 이번 앨범을 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꼭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꼭 너무 염려하지 않고 자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랬던 것 아닌가. 저는 정태춘 씨가 이번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밥 딜런의 가사들, 그다음 뭐 비틀즈의 가사들, 레너드 코엔의 가사들을 보면서 동기를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특히 저는 밥 딜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밥 딜런 영화 중에 밥 딜런 다룬 영화 중에 I'm Not There라는 영화가 있어요. 밥 딜런이 사실은 무려 38집인가를 낸 스튜디오 앨범만 그런 엄청나게 많은 앨범을 계속 끊임없이 냈는데 밥 딜런한테도 다 옛날 노래 들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밥 딜런이 유독 그걸 잘 안 하기로 유명해요. 내한 공연 왔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다 옛날 노래들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새 곡들 쭉 거의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딜런도 사실은 이 가사가 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음미하는 가사? 노벨상을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저는 정태춘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밥 딜런이 초창기에 발표해서 메가 히트했던 그런 곡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앨범을 평생 발표해왔고 음악 스타일도 전진시켜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옛날 팬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던 것에 동력을 받았던 것 아니까 그 구체적인 가사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태도적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냥 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길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래를 한 곡을 빨리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먼저 타이틀곡인 집중호우 사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태춘의 지금 노래입니다. 집중호우 사이. 올여름엔 파란 수국꽃을 기다리지 않겠다. 아직 내 젖은 발목만큼도 올라오지 못한 어린 잎새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질이 멸렬해지면 그 갯벌 작은 갈대밭, 붉은 다리에 어린 농개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누가 참혹한 장마 전선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느냐. 강북한변 낮은 도로변엔 능소화 모두 널브러졌다. 골목길을 투명 비닐봉지, 갈증의 물병들이 떠내려가고 요란한 응급차들이 장대비 양화로 거북길 질주한다. 서해바다 해안길마다 휴전의 펜션 무너진 담장들, 거기 하얗고 또는 새파란 수국꽃들이 흐드러지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30분. 부러진 가로수 가지 아래 통신선들이 흐느적거리고 남서풍의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경보 다시 발령되는 사이 낡은 연립들 여전히 씩씩하게 유리 빌딩들 곁에 서 있고 화단에 바람
잠든 사이 수국 잎새 하나 더 틔우리라. 갯벌 키 작은 갈대밭 붉은 다리에 어린 농개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일제히 기어나오리라. 오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59분. 아, 예. 정태춘의 노래 집중호우 사이 이 곡을 듣고 왔는데 노래 가사가 뭐 서기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30분 뭐 이렇게 지금 가사가 그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꼭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지? 메시지가 뭐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보면은 야, 이걸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날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정태춘 가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이번에 과거 날씨 찾아봤는데요. 네. 2022년 6월 30일 서울 지역 강수량이 176mm를 기록했어요. 어이구, 비 많이 왔네요. 상당히 많은 비죠. 네. 그래서 정태춘은 근데 장마철 어느 날 이런 가사를 쓰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지나가는 풍경들을 이렇게 병치시키는 것 같아요. 네. 장마 얘기인데 여기 비가 뚝뚝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피는 아마 현실에서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시각적으로.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상념을 느꼈던 시점을 항상 구체적으로 약간 기록하듯이 남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가사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 비와 관련된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92년 장마 종로에서가 예, 있잖아요. 그 곡 있죠. 예. 여기서도 연도를 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가사 중에 보면 건너 빌딩에 웬디스 햄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종로에 있는 웬디스 햄버거 집 앞에서 있었던 풍경을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시어나 노랫말로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늘 예. 구체적으로 씁니다. 일상의 언어잖아요. 그냥. 네네네.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주 시인이 시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적인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황지우 시인 시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보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네. 이를테면 시민이라는 시 보면 뭐 이렇게 그 사람 찾는 거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구절을 그대로 옮겨놔요 시로. 네. 거기서 보면 광피라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뭐 이런 게 시어로 쓰이거든요. 근데 예. 시어가 아니라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네. 그것이 시적인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걸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태춘의 가사도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불러일으키는 감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태춘 가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황지우 시인의 이야기도 하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희곡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 작품을 했던 또 기억도 나고 연극하셨구나. 여러 가지를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집중호우 사이 이 곡을 전해드렸고 잠시 후에는 한 곡을 더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두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하동 언덕 매화놀이라는 곡이. 하동 언덕 매화놀이. 네네. 여기도 이제 구체적이네요. 네, 정태춘 노래에 보면 지명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예. 유명한 노래 중에는 뭐 북한강에서. 네, 네. 또 이번 노래들 중에서도 뭐 소미의 노래 그것도 소미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네. 뭐 정산리 연가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떤 추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머물렀던 현실. 곳, 네, 현실. 거기서 출발하는데 또 묘하게 또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동 언덕 매화마을이라는 노래도 잘 들어보시면 그냥 경쾌하고 봄놀이 가는 노래예요.
노래예요. 네. 또 유독 경쾌한 노래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그냥 꽃놀이가 좋고 뭐 하고 끝나지만은 않는 그런 약간의 가시 같다고 해야 되나? 그걸 보면서도 거리는? 그걸 보고 평가하는 네, 자신의 네, 이야기를 네, 네. 이렇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사고 제보가 있어서 사고 제보 전해드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광양 신제로입니다. 광양중학교에서 시계탑 사거리 방향인데 목성 중앙로 사거리 목간 교차로 내 지금 승용차 간 사고입니다. 광양 신제로 광양중학교에서 시계탑 사거리 방향 목성 중앙로 사거리 목간 교차로 내 승용차 간 사고입니다. 김종섭 통신원이 제보를 주셨고 2755번님은 집중호우 사이 이 곡을 듣고 노래가 눈에 이제 보인 듯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정태춘 씨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박은옥 씨의 노래도 지금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앨범에도 두 곡이 네.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곡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 저는 민들레 시집 이 노래 되게 좋았어요. 민들레 시집? 네, 민들레 시집을 정태춘 씨는 무슨 생각으로 작곡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박은옥 씨 얘기예요. 박은옥 씨가 인터뷰에서 박은옥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었다.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었다. 저는 뉘앙스 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불렀다. 불렀다. 그리고 실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요 노래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막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이거 뭐 가수 부르는 사람의 생각하고 또 곡을 만드는 사람하고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 부부인데 그런 얘기를 하진 않나 봐요. 음악적인 얘기는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군요. 하더라도 이렇게 그거는 각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들고 나면은 또 그걸 듣고 평가하는 것은 대중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필이 달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곡이. 예. 네. 하동원덕 매화놀이입니다. 네. 하동원덕 매화놀이 정태춘 씨의 곡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요즘 음반 자주 이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예. 하지만 혹시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음악 들으실 기회가 된다면은 정태춘 씨의 곡 들으시면서 추억에 이렇게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필이 달라. 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날은 오래 머물지 않고 주위는 곧 젖어 근심이라 내가 여기 언제 왔던가 겨우 어제 하루만만 같은데 꽃 좋고 고요한 곳 없더라 쌍계사 스님들이 돌아 앉아도 하동언덕에 봄매화가 지천이요 화개천에 그 꽃물이 흐르는데 오호호호 봄이로구나 오호호호 잘 있거라 천왕봉 안개 거치지 않고 불일폭포 찬물 그저 쏟아지고 봄날은 오래 머물지 않고 마당에 바람 햇살을 휘감는데 내가 여기 언제 왔던가 한 500년 머문 것만 같은데 꽃 좋고 고요한 곳 없더라 녹찬물 끓이는 소리도 버글버글 섬진강 어느 때 보이지 않고 산수유 앞다퉈 움트는데 꽃 좋고 고요한 곳 없더라 누가 떠나도 누가 온다 그 산 아래 산 사이에 목탁 소리 굶뜨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데 오호호호 봄이로구나 오호호호 나는 간다 오호호호 봄이로구나 잘 있다